네, 의학하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하면 어렵죠? 맞습니다. 다뤄지는 어휘가 의학적으로 익숙하지 않고요. 의학학문의 특성상 단순히 학문의 능력을 넘어서 한의학적 지식과 배경을 같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설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한문을 충분히 숙지하신 이후에 이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여 저는 의학한문을 신편의학한문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약 70여 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순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학습이 용이하고 짧고 제 나름대로 의미 있고 중요하고 자주 빈출되는 것을 선별해서 먼저 볼 거예요. 이 내용을 같이 볼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것은 제가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내용을 최대한 직관적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내용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최대한 직관적으로 풀어드리고 잘 이해했는지를 문제를 통해서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 위주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직접 구비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아래에 있는 사이트, 이 사이트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신편의학한문에 수록된 글 이외에도 한의학을 공부할 때 필요한 다양한 원문을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함께 좋은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첫 번째 학이유학격을 보려고 합니다. 이 글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문단은 의학을 배우는 것이 바둑을 배우는 것과 같아요. 이것을 바탕으로 이것으로 미루어 말하건대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단을 빌어서 가지고 차용하여서 내가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 주장하는 바를 두 번째 문단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먼저 결론적으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면 의학책에 나오는 방제. 어떤 병을 치료할 때 책을 보겠죠. 의사는. 책을 보면서 방제 또는 약을 선택할 때 환자의 병증과 그 원인을 논하지 않고 단순히 유명한 의학 책만 보고 방제를 선택했다 하면 그것이 아무리 유명한 저명한 고방에 근본했다라고 하더라도 해, 해 또는 해가 아니라 손해, 사람을 죽이는 병폐가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그럼 정말 그러한지 한번 볼게요. 의학을 배우는 것이 마치 바둑을 배우는 것과 같으며 바둑 격자죠. 클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의서가 마치 혁보, 바둑 격자의 족보부입니다. 혁보를 우리는 쉽게 기보라고 표현해요. 기보. 기보는 바둑을 두는 방법을 적어 놓은 책이에요. 의서와 기보가 같아요. 세상의 선혁자, 바둑을 잘 두는 사람, 바둑을 잘 두는 사람, 미유, 불, 이중부정이죠. 근데 이 선혁자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둑을 잘 두는 사람, 그런 사람 치고는 없어요. 뭐뭐 하지 않은 사람이. 다시 볼게요. 뭐 하지 않고서는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없어요. 즉, 바꿔 말하면 이 내용을 해야 바둑을 잘 두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한번 보죠. 전심으로 뜻을 극진히해요. 기보에. 바둑책인 기보의 뜻을 극진히한 이후에 비로소 뭐뭐 하는 바가 있어요. 득심, 응수하는 하나의 살핌에 이르는 바가 있는 거예요. 정리해보죠. 기보를 열심히 봐서 연구해서 탐구해서 득심, 응수의 지경에 이르지 않고서는 부정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바둑을 잘 두는 선역자가 된 사람은 없어. 뭐예요? 바둑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바둑의 체계라고 하는 기보를 봐야죠. 그럼 의학은요? 아, 의학도 의학책을 잘 봐야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이어서 해석해보죠. 그러나 대국할 때 사이제자죠. 대국할 때 여기까지가 조건절이에요. 쭉 해석해보면 검, 기보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응하면 기보를 가지고 검해서 상대방을 대응하면 교주고술이고 반드시 패하는 길이 된대요. 이상하죠? 위에서는 기보를 잘 연구해야 선혁자,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아래에서는 기보만 가지고서 응해서 검하면 교주구술. 교주구술은 융통성이 없는 고지식함을 표현할 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사자성어예요. 그러면 반드시 패하는 길이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제가 적어드리면 융통성 없이 따라 주의하다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러울 거예요. 바둑할 때 그저 기보만 가지고 융통성 없이 상대방을 대응하면 교주구술이고 반드시 패하게 된다. 의학 또한 유독 어찌 그러하지 않으랴. 아, 보세요. 정리해보죠. 의학. 책을 통해서 배워야죠. 그러나 책만 따라하다가는 필착, 필패가 된다. 기보가 아니라 바둑. 처음에는 책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러나 책만 따라다가는 필착, 필패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정리하면 이어서 보죠. 죽은 처방을 가지고서 그것으로서 살아있는 병을 다스려서 강제 취하하면 여기까지 조건절로 해석하세요. 그러면 사람의 목숨이 그 어찌 감당할 수 있으랴. 죽은 처방을 책에 있는 글자 그대로만 가지고 살아있는 병을 변화무쌍한 병정. 병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고 체질마다 다르고 연령마다 그 병성이 달라요. 감기 생각해 보세요. 감기. 어떤 사람은 오한이 심하고 어떤 사람은 발열이 심해요. 병이 감기라고 해서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감기에는 타이레놀 주어라고 책에 써 있으면 그 글자 그대로만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뒤에 거를 잘 봐야 돼요. 강제 취하는 억지로 제목을 붙여서 내가 나아간다면 사람의 목숨이 그 어찌 감당할 수 있겠냐. 이것을 바꿔 해석하면 이 제목 제자를 처방의 이름으로 생각해 보세요. 처방의 이름으로 생각해서 다시 해석하면 강제로, 억지로 환자의 병에 맞출 생각은 하지 않고 처방, 제자, 처방에다가 환자의 병을 맞춰. 그리고 내가 나아가. 나를 의사라고 가정하면 의사의 생각을 그 처방에 나아간다면 그 어찌 사람의 목숨이 살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도 동일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맥락이냐? 책만 가지고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처방 그대로만 환자를 맞추게 된다면 필착, 필패, 필사, 사람을 죽여요. 이어서 보죠. 그러므로 선철에 이런 말이 있기를 뭐라고 했죠? 쭉 해석하시면 돼요. 선철에 이러이러하다라고 이르렀는데 바둑을 둘 때 그저 기보만 따라서 융통성 없이 바둑을 대하게 된다면 바둑은 반드시 패할 것이고 처방 또한 처방에만 구애를 받으면 책에만 구애를 받으면 그래서 병을 다스리면 병 또한 반드시 위태로울 것이다. 같은 얘기하고 있네요. 주단계. 금원사대가 단계시 또한 이르기를 끝까지 해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르렀냐면 고방과 신병이 어찌 한자죠. 어찌 능히 서로 만날 시자예요. 만나는 것이 만나는 바가 있겠냐. 유와
자자를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죠. 다시 해석해보죠. 옛날에 옛날에 고방이라는 것이 의학책이에요. 아주 유명한 보서. 의학책에 나와 있는 그 방제가 지금의 병을 어찌 서로 만날 수 있게 하는 바가 있겠냐. 조금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의학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병정, 새로운 병정을 다스리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냐? 못 고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면 여기가 뭐죠? 여기는 고방과 신병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이 자가당착. 여기에 빠지면 장차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라고 주단계가 말하였어요. 이 Y자를 마지막에 붙여주시면 되죠. 이 차자는 장차 또 하나 오히려 세 가지 정도는 머릿속에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보죠.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문단을 다 봤는데요. 첫 번째 문단 뭐였죠? 바둑과 의학은 유사해요. 바둑은 책을 통해서 바둑을 배우고 의학은 책을 통해서 의학을 배워요. 그래야 바둑을 잘 두는 선역자가 되고 그래야 사람을 잘 치료하는 좋은 의사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책만 봐서는 필패야. 책만 봐서는 사람을 죽여. 이 첫 번째 문단을 가지고 이것으로 미루어 내가 생각하여 말해보건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문단을 빌어서 세상의 경험담방, 세상에 전해지는 바에 경험담방이 왕왕 겨우 사람을 표치해요. 표치. 다시 보죠. 세상에 전해지는 경험담방이 종종 겨우 어떤 병을 표치하는데 맥과 증을 분별하지 않아요. 기간, 그 사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그 표치하는 약 중, 표치하는 약, 경험담방, 맥락상 같은 거죠. 그 표치하는 경험담방이 종종 치료는 하는데 사람들이 증상과 맥증이라는 것은 맥도 증상이고 증상도 증상이죠. 감기 생각해보죠. 감기일 때 맥이 완할 수도 있고, 맥이 부할 수도 있고, 맥이 긴할 수도 있어요. 다 증상이에요. 증상으로 표현되죠. 감기 있을 때 증상이라는 게 뭐 있어요? 콧물 있고, 기침 있고, 인후통. 다 증상이에요. 맥도 증상이고, 증상도 증상인 거예요. 다시 와서 해석해보면, 그 표치하는 경험 담방 중에서 어떤 약은 청화평담의 약이어서, 그래서 해석을 설령 뭐뭐 할지라도 하고 해석해야 자연스러워요. 설령 그 경험 담방과 표치하는 약이 증, 증상에 딱 맞는 약이 아니더라도 시험 삼아 써보면 오히려 그래도 장애가 없을 것이다. 만약 그 표치하고 경험 담방하는 그 약이 강포하고 맹렬한 약이라면 그 쓰는 사람은 오히려 신중히 써야 한다. 정리 한번 하고 다시 볼게요. 자, 저자는 첫 번째 문단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책만 보고 따라하다가는 운 좋게 경험 담방 책에 경험 담방인 하이레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통증에는 하이레너 이렇게 써 있어요. 경험 담방을 제가 좀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치방이라고 할게요. 통치방이라는 것은 하나의 약을 가지고 두루두루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한 예가 우리는 쉽게 타이레놀입니다. 타이레놀 가지고 우리는 대상포진에도 먹고요. 또 코로나도 먹고요. 또 무통. 이 외에도 단순 감기, 다양한 통증에 사용되는 약이 타이레놀. 이것을 경험담방, 이것을 표치, 표치하는 약으로 이해합시다. 다시 돌아와서 타이레놀은 타이레놀은 의학책에 통증의 타이레놀, 감기의 타이레놀이라고 써 있어서 그 책을 보고 사람을 치료했어요. 타이레놀 생각해봐요. 코로나를 치료할 때 코로나의 주 증상이 인후통, 심한 고열이에요.
타이레놀 주면 효과 있죠. 그러나 효과가 있지만 증상에 딱 맞는 적방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그럴 때는 우리는 좀 더 강한 브루펜 진통제를 주거나 인후통이 심하면 더 강한 진통제를 주는 게 적방이에요. 그러나 타이레놀을 주는 것 자체가 크게 무리는 없어요. 부작용도 없고 완전한 적방은 아니더라도 효과는 있어요. 이걸 이해하신 다음에 다시 이 문장을 보죠. 이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세상에 전해지는 경험 담방, 의학책에 통증의 타이레놀, 감기의 타이레놀이라고 써 있어요. 그것이 종종 왕왕 겨우 표치해요. 코로나나 다른 통증병들을.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약을 줄 때, 타이레놀을 줄 때 맥증을 분별하지 않아요. 그 환자가 코로나인지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요. 맥을 확인하지도 않고요. 이외에 동반되는 증상을 확인하지도 않고, 아파? 감기야? 타이레놀 먹어. 그래서 그 표치하는 경험 담방 중에서 어떤 약은 약성이 강하지 않아요. 타이레놀은 약성이 강하지 않죠. 그래서 설령 그게 그 약이 증상에 딱 들어맞지 않아, 코로나에 딱 들어맞지 않아 더 강한 진통제를 줘야 되는데 그래도 시험 삼아 써보면 큰 부작용 없이 효과를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만약 그 타이레놀이 강포하고 맹렬한 약성을 가진 약이라면 쓸 때 조심해야 돼요. 조심. 왜? 그 약을 잘못 쓰면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이 문장을 먼저 해석하고 다시 볼게요. 내가 친히 보건대 한 부인이 있어요. 그 부인이 밀타승을 써서 학질, 말라리아를 치료했어요. 절했어요. 또 한 남자가 있는데 이번에는 기사주를 사용하여서 통풍을 치료했어요. 모두 짧은 시간에 결국 죽음을 고하게 되었고, 묘복복, 이 밀타승과 기사주를 주는 것. 기사주는 백화사라는 뱀을 담은 술이에요. 이 모두 독약을 주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사실 밀타승과 기사주는 위에서 말한 경험 담방이에요. 그런데 이 경험 담방이 타이레놀처럼 약효가 청합평담한 약이라면 맥증을 분별하지 않고 줘도 괜찮아요. 효과 볼만해요. 그러나 독성이 강한 약이라면 책에 그대로 나와 있다라고 해서 그냥 줘버리면 자칫 독약을 주는 것과 다름이 없고 죽음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리해보죠. 첫 번째 문단에서 의학책을 통해서 공부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어. 그러나 의학책에 있는 그대로 경험 담방, 지방, 또는 표치하는 약 그대로 줘서 운 좋게 사람을 표치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운 좋은 거지. 만약에 강포하고 맹렬한 약이라면 사람을 죽이게 되니 그러니 진짜 하고 싶은 말 반드시 맥과 층을 분별해서 줘라. 책만 보고 따라하지 말고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문단의 요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정리해보면 맥과 특정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막 줘. 경험 담방이라고 하는 것을. 그게 운 좋게 약성이 강하지 않아서 뭐 증상을 드러맞게, 드라마틱하게 치료하지 않더라도 시험 삼아 써볼 만해. 그러나 그 약이 강렬한 독성을 지닌 약이라면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 반드시 신중해서 뭐 해야 한다고요? 맥과 증을 분별해서 신중히 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포하고 맹렬한 약을 줄 수 있어요. 책만 따라하지 않고 맥과 증을 분별해서 준다라고 한다면요.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또 장서관이 이르기를 끝까지 뭐뭐라고 하였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간혹 근래에 황단병을 다스리는데 황단병을 황달이라고 합시다. 많이 써요. 초두라는 약을 많이 씁니다. 이 초두는 독성이 강한 아주 강한 콩가식물 약이에요. 황달병을 다스릴 때 초두를 많이 쓰는데 어디어디에서는 궁벽한 시골 떨어진 지역 쉽게 말해 그냥 시골에서는 그 초두를 주는 것이 오히려 괜찮을 수 있지만 시골과 반대되는
옛날을 생각해보면 성이라는 것은 사실 도시예요. 도시에서는 우매한 어리석은 백성들이 역시 많이 효라는 것은 따라하다. 그 허물, 여기서는 허물이 황단병에 초두를 주는 거예요. 그 허물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이신전심이라고 옆집과 옆집에서 초두를 황달에 썼으니 한번 먹어봐. 너도 먹어봐. 라고 하지 않을까요? 따라하지 않을까요? 성곽, 도시에서는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우니 이웃집 간의 교류가 많으니 사람이 많으니 자칫 따라해서 죽는 오치로 인해서 죽는 폐해가 큰데 시골은 상대적으로 거리도 멀고 오치를 해서 죽어도 나만 죽는 폐해가 적으니 뭐 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 도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장서관, 이난 장서관이 내가 이것을 봄에 어찌 애통하지 않으랴. 사람들이 경험 담방을 강포한 맹렬한 그 약인 경험 담방을 그냥 막 써요.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되는 약인데.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교주구술. 본문에서 교주구술을 의미하는 내용을 찾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죽은 처방만 가지고 병정이 변화무쌍한 것을 다스린다. 맞죠? 기보만 가지고서 바둑을 대한다. 문맥상 교주구술과 같습니다. 처방의 구애를 받아서 병을 다스린다.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의학 또한 어찌 그러하지 아니하냐. 기보만 가지고 바둑을 하면 결국 필패라고 했는데 의학 또한 의사만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사람을 죽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학은 바둑과 달리 기보학습이 필요하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문장이 뜻하는 바는 아니죠. 의학의 기호는 바둑과 전혀 다르다. 전혀 언급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의학은 바둑처럼 환자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비약적 해석이죠. 하나 더 보죠. 어찌 있냐 능이 서로 만나는 것이 고방과 신병이 어찌라고 해석했는데요. 어찌로 사용된 언을 보기에서 모두 곱시오. 다만 볼게요. 공자가 말하시길 정치를 할 때 어찌 살인을 사용하냐, 어찌 사람을 죽이냐, 왜 전쟁을 하냐, 어찌로 해석된 문법입니다. 공자가 말하길 인한 마을은 아름답다라고 하였는데 그 인한 것을 택해서 인하지 않은 불처, 인한 거, 자, 다시 볼게요. 인한 마을이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선택해요. 그래서 처하지 않는 거, 인한 마을에 처하지 않으면 어찌 지혜롭다고 득할 수 있겠느냐. 어찌라고 해석했죠? 기억과 니은이 정답입니다. 이 리을은 대학에서 받은 내용이에요. 마음이 그곳에 있지 않으면 어시는 여기서는 이 언자는 어시죠. 어조사 어자의 이시자. 마음이 그곳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하나 더 보죠. 다음 본문이 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제로 가장 가까운 것은 본문 두 번째 문단이에요. 해석을 다 이미 했는데요. 반드시 맥과 증을 분별해서 약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 평담한 약도 적방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강포 맹렬한 약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험 난방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맞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제는 아니죠. 강포하고 맹렬한 약을 사용할 때는 해야 한다. 맞는 말이지만 주제는 아니죠. 청합평담의 경험 담방을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이거는 한번 재미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을 치려는 대표 원초. 뻥달이죠.
황달을 치료하는 대표 본처는 사실 인진호예요. 보기에서 나온 보기 중에서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보기, 인진호에 대한 설명이에요. 맛있으며 황달을 제거하며 습기를 쏟아내고 수기를 소통시킨다. 그리고 열을 내려 시원하게 한다. 고생하셨습니다.